안녕하세요. 소마시네마의 소마50입니다. 자, 오늘도 영화 한 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저께 봤는데 어저께 좀 피곤해서 일찍 자서 다음날에 이 녹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배경 요 설정을 좀 배워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이용해서 조금 더 시원한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마주란 영화고요. 이 영화는 신수원 감독의 영화고 독립 영화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정은 배우가 단독 주연한 첫 번째 영화라고 해서 나름대로 작은 화제를 모았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장르 영화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개봉 전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영화 개봉 스크린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또 범죄도시 2라든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들 대작들이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서 스크린 점유에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좀 볼 사람들만 볼만한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적인 면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 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아무래도 영화에 대한 영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네필이라고 할지라도 잘 모를 만한 한국 영화사에 관련된 영화이기도 해서 좀 나름대로 또 흥미가 있는 그런 영화겠습니다. 일단 신수원 감독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신수원 감독님은 지금 요거 프로덕션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신수원 감독님과 이제 이정은 배우가 아마 이제 필름 시사회 때 나온 거고요. 작은 체구의 여성 감독이시고 원래 이제 좀 그 젊은 시절에는 사회교사라고 하는 경력을 또 지니고 있는 특이한 이력의 감독님이십니다. 영화가 그 흥행한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만 꽤 평단에서는 주목받는 감독님이시고 영화도 많이 만드셨어요. 제일 좀 많이 그래도 알려진 영화가 이제 2017년작이었던 유리정원. 요 영화를 좀 그 약간 빗대어서 얘기할 만한 영화도 마찬가지로 좀 이 오마주란 영화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뭐 유령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유리정원이라는 영화가 언급되기도 하고 마돈나라는 이 영화로 이제 수상도 하셨죠. 이 작품이 그 깐느 영화제 주목할 만한 부분 시선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깐느 감독이시고요. 스릴러 이게 좀 학교를 소재로 했던 명왕성이라는 영화가 또 역시 당시 좀 화제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이 작품이죠. 그래서 명왕성이라는 작품이 화제를 모아서 당시에 역시 또 평단이라든가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는 좀 영화 톤 자체는 어두운 게 사실이고요.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뤘던 2010년작 레인보우를 통해서 이제 일단 독립영화계라든가 평단 쪽에서 일단 관심을 받던 감독입니다. 감독 경력이 많고 사실은 이 오마주라는 영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감독님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영화로 볼 수 있죠. 이쪽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지금 이정은 배우님이 연기하시고 있는 이 감독님 캐릭터입니다. 이 오마주라는 영화, 네, 조금 지금 창을 이것저것 띄워놨더니 정신이 없네요. 네, 오마주라는 영화, 이 영화는 이제 지완이라는 감독이에요. 신수원이라는 이름하고도 이제 묘하게 이름이 비슷하죠. 이 지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영화에 이제 가족이 등장하는데 그 가족 캐릭터가 이제 권혜요라든가 그다음에 탕준상 배우가 아들 보람 역할을 하고 있고 권혜요 씨가 이제 남편 상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관계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감독님이 돈을 많이 버는 감독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의 흥행작이 별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은 그 20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님. 그러니까 흥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작은 규모의 영화지만 흥행을 하고 싶어하는 감독의 현실이 이제 일단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실이 뭐 사실 감독님에게
편안하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의뢰를 받게 돼요. 그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를 받게 돼가지고 그 영화 자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성 감독 두 번째 그 여성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이고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실제 영화하고 이제 과거의 영화를 오가고 있긴 한데요. 여판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소재가 되고 있는 건 여판사고요. 네, 이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만 나옵니다. 여판사라고 했고요. 홍은원 감독님이신 거죠. 이분이십니다. 홍은원 감독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여성 감독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먼저 소개가 지금 네이버에 보면 나와 있었는데요. 이 박남욱 감독이란 분이 한국 영화에서 첫 번째 여성 감독이고, 이 홍은원 감독이 이제 두 번째 여성 감독인데, 영화 장편 영화 3편을 연출하시고, 그 다음에 필모그래피가 이제 없습니다. 그 연출작은 3편이에요. 각본가로서 활약은 좀 더 많이 하셨는데, 이 여판사, 호러머니, 오해가 남긴 걸 이렇게 3편의 영화를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실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자료원 사이트에 가시면 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그 광고 소리고요. 필름이 상태가 되게 좋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영상자료원에 지금 홈페이지 한국고전영화라는 홈페이지고 구독자 71만 명의 사이트인데, 지금 요 상태의 필름 상태 지금 굉장히 화면이 거칠죠. 네,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굉장히 보존 상태는 안 좋지만 이 상태로 올라가 있어요. 네, 네. 네, 문정숙 배우가 주인공인데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문정숙 배우고요. 하이라이트가 이제 법정 시퀀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 아르바이트처럼 뭐 적은 제작비지만 영상자료원 사업을 일종의 부탁을 받는 거죠. 여성 감독으로서 이 여판사 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그 더빙 작업을 좀 해달라. 이제 유실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영상 작업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추적해가는 일종의 추리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판타지가 들어가요. 이 영화에는 사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본격적인 판타지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추리극처럼 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홍은원 감독과 여판사라는 영화를 이제 감독이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과거의 현재 여성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잘 팔리지 않는 여성 감독으로서, 그리고 당시에는 매우 홍일점이라고 불리면서 극소수의 여성 감독이었던, 그러니까 영화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그 모습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과 과거 여성과 일종의 조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연출을 이제 이렇게 그림자로 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좀 외로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외감 같은 부분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대사를 토해내거나 토로하고 격정적으로 토로하지 않지만 쓸쓸한 느낌의 표현을 통해서 연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런 이제 장면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스틸이 지금 제공되어 있는 스틸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본인의 그림자와는 다른 약간의 적은 인상의 특수 효과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좀 사색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신수원 감독님의 스타일은 좀 덤덤한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화 자기 세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뭐 한국의 드라마 같이 좀 격정적인 스타일 이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미지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를 좀 덤덤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이 영화, 특히 오마주의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신수원 감독님의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정은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돈을 많이 버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탕준상 배우가 연기하는 아들이
엄마 밥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 아들은 엄마 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엄마 영화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고 엄마는 너는 어벤져스를 개봉을 하면 뭐 일반 관객의 수준이랑 똑같은 거죠. 어벤져스가 개봉하면 같이 보면서 엄마 영화는 보지도 않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아들은 반박은 엄마 영화 재미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있는 상태고 뭐 아무래도 돈 버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태니까 당연하게도 이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 남편 뭐한 장면에 약간 유머 감각이 있는데 이제는 뭐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정은 배우가 일종의 그 난소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 난소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술 후에 이제 남편한테 불하더라고 이제 농담하는 좀 실없는 농담 같은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 뭐 정으로 살고 있는 부부인 거죠. 뭐 한국의 일반적인 부부들처럼 뭐 그런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고 남편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흥행은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서도 밀려나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일종의 이 감독은 지완은 이제 자신의 꿈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계속 이제 이 역판사의 감독님의 세계를 쫓으면서 자신과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일종의 유실된 필름 찾기라든가 이런 자료 찾기, 사람 만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영화에서 이제 이주실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과거에 그 편집 기사 출신의 스태프분을 만나고 그 여 감독님에 대한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나름 이 지금 필름 작업, 자르고 붙이는 필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편집 기사님의 등장은 영화의 또 일종의 줄거리에 그 일종의 뭐 복선이기도 한데요. 뭐 그거는 뭐 아주 큰 복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영화 자체가 영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답게 나름대로 이 영화를 지금 보고 계신 영사기가 틀어서 영화가 그 이 감독님이 지완이 발견했던 어떤 필름들을 보는 장면으로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그 장면을 완성시키는 그런 최종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이 이제 이 지완은 영화 내내 거의 이제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영화를 보는 순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완만의 어쨌든 시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요. 이 영화가 주는 신비로운 공간이란 느낌은 사실 굉장히 추레해서 다 무너져가는 과거에 아마 원주의 모 극장에서 촬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퀀스,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도 바로 이제 필름, 유실된 그 필름을 발견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적인 과정보다는 굉장히 덤덤한 스타일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되게 현실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는 영화에 대한 꿈을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마주라는 영화 자체는. 그래서 이정원 배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열연을 펼친다기보다는 이 감독님 자체의 페르소나가 되어서 평소 그 묵묵하고 답답한 현실들을 그대로 견뎌나가는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서 여성 감독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고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도 뭐 그것에 대해서 그 삶이 어떻게 보면 곤란한 상황이죠. 이 여생이라고 하는 남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쓸쓸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시니컬한 부분이 있어요. 신수원 감독님의 스타일이 뭐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늙어가지고 어쨌든 한때 영화에 몸담았던 그 나이든 영화인들의 모습은 어쨌든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뭐 힘겹죠. 육체적으로도 힘겹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 과거의 편집 기사님의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많은 음악들인 것처럼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한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삶 속에 한켠에 자리하고 찾으면서 이들의 삶을 좀 풍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아마 이 공간 자체 이 편집 기사 은퇴한 여성 편집 기사님의 공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마주라는 영화를
그 대중적 감각, 어떤 사건 중심의 영화로서 추리극의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오히려 좀 다큐멘터리적인 연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냥 그 스토리 자체의 추적극 역시도 뭐 그렇게 영화를 추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릴감이 넘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뭐 사실 그 영화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건 한국 영화사 영상자료원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마주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영화를 추적하는 과정이 이제 그런 한국 영화에 유실된 자료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거기에 이제 특별함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 신수환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또 여성으로서의 자아 정체성, 그리고 극소수였던 여성 감독들의 존재, 굉장히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동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검열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래도 요즘에, 그리고 또 여성들은 재수가 없다고 뭐 이제 이 이주실 배우가 연기하는 이 편집 기사님의 이름을 말을 통해서 나오는데, 뭐 맨 처음 편집실에서 여자 처음부터 봤다고 재수 없다고 혼이 났다는 기억을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서 둘이 이제 빨래를 같이 걷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이제 그 뒤에 그림자가 나오고 이 둘이 이제 그 둘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시퀀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두 분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라니까 그때보다는 이렇게 정도의 대사가 나눠지거든요. 여전히 상황은 뭐 여성들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뭐 그런 세상이라는 건 뭐 옛날보다 나아졌긴 했지만, 물론 훨씬 나아졌긴 했지만 그런 지금 모습을 이 영화 속에서 이 지완이라고 하는 감독이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관은 사실 꼭 여성과의 연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 탕준상이 연기하는 이 아들 역시도 엄마에게 학교를 그만둘까? 어차피 국문과 나와도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시 쓰는 모임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뭐 되지. 뭐 시는 쓰고 살지. 엄마를 빨대, 아까 이런 말 했어요. 엄마를 빨대 꽂아 먹겠다. 엄마도 아빠 빨대 꽂아 먹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가들의 삶이라고 한 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기생하지 않으면 정말 삶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일종의 조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이 탕준상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시를 쓴 것을, 시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시 낭독회에서 읽은 시의 내용을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 보내주면서 그 시가 흘러나오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갖고 있는 예술의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보게 하는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자, 여성 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지금 이제 지완 역할의 이정은 배우가 당연히 영화의 중심 인물이고요. 뭐 여기서 이제 뚜렷하게 안 나오고 거의 뒷모습만 언급되고 있는 이 여판사의 감독님, 이분의 역할을 이제 김호정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얼굴은 거의 안 나오고 실존 인물이었던 홍은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은원이라는 인물을 그 일종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상상이라든가 마지막에 발견되는 뭐 검열돼서 잘렸을 것 같다 추정된 필름 조각에서 그 실체를 살짝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그거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의 삶은 궁핍하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그 현실을 뚫고 갔었던 여성의 그 예술가로서의 모습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외면받는 예술의 모습과 동시에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극장이 다 부서진 극장 안에서 이런 인상적인 시퀀스, 굳이 이제 마치 중세 수도원에 있었던 이제 성전처럼 저렇게 한 조각 빛이 떨어지면서 그 발견된 필름을 발견한 필름을
만나는 장면들이 일종의 기적 같은 장면처럼 연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들을 이제 튀지 않게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이제 신수원 감독님의 이 오마주라는 영화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주목해서 이 영화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자체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영화 예술에 대한 그런 애정, 사랑 이런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마주라는 영화에 대해서 뭐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썰을 풀어봤는데요.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화를 봐주시면 영화 좀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상 어제 본 영화 소마 시네마가 어제 본 영화 오마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전해 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